옛날 옛적 청주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주변에는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구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구름산은 높은 봉우리와 안개 속에 숨어있는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종종 구름산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며 산의 자연을 소중히 했다. 구름산 언저리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았고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였다. 그 중심에는 영민이라는 소년이 있었다. 영민은 순수한 마음과 밝은 영혼을 가진 아이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다. 그는 특히 할머니에게서 전해 들은 구름산의 전설에 매료되어 종종 혼자 산을 오르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구름산 꼭대기에는 신비로운 구름의 요정이 살고 있었다. 이 요정은 구름산을 지키고 한 번의 소원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오로지 진실한 마음과 용기를 가진 자에게만 허락됐다. 어느 날 영민은 용기를 내어 구름산 꼭대기로 향하기로 했다. 그는 도시의 혼잡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진정을 찾고 싶어 했다. 힘들고 긴 여정 끝에 결국 정상에 도착한 영민은 깨끗한 공기와 황홀한 풍경에 숨을 못 넣었다. 마음이 차분해진 영민은 가만히 자신의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저는 우리 마을이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영민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구름산의 안개 속에서 한 요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요정은 영민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받았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요정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바람을 조종하여 마을이 천재지변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과 온화함을 불어넣어오는 누구도 외롭게 느끼지 않도록 도왔다. 그 후로도 영민은 자주 구름산에 올라가 자연과 대화하며 마을과 구름산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산을 아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도 청주의 사람들과 구름산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갔다. 이렇게 청주 구름산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귀중한 교훈과 희망의 이야기가 되어 계속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 한국의 부여 지역에서 많은 전설과 동화가 전해져 내려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근처 산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나무 요정에 관한 것이었다. 부여의 중심에는 깊고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숲속 깊은 곳에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크고 웅장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소원의 나무라고 불렀는데 이유는 나무 속에 신비로운 요정이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 요정은 고대 시절부터 이곳에 살면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요정은 그들의 소원을 조건 없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진정한 필요가 있어야 했다. 만약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요정은 소원을 단순한 환상으로 바꿔버렸다. 어느 날 마을에는 호기심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 민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나무 요정의 전설에 대해 엉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매우 궁금해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나무를 찾기로 결심했다. 숲속을 한참 헤맨 끝에 드디어 그들은 느티나무를 찾았다. 그 나무는 마치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듯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민준이는 나무 앞에 서서 속삭이듯 말했다. 나무 요정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의 소원은 매우 간단했다. 친구들과 함께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모험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무에서 은은한 빛이 나오더니 요정의 형상이 나타났다. 요정은 미소를 지은 채 민준이에게 말했다. 내 마음의 순수함을 보았단다. 그 소원 함께 이루자꾸나. 그날 이후로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모험을 떠났다. 때로는 숲속에서, 때로는 마을 곳곳에서 색다른 체험을 하며 특별한 우정을 쌓아갔다. 그들의 모험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잦은 화제가 되었고 그 덕분에 마을의 꿈나무들은 너도 나도 자신의 소중한 소원을 말하며 소원의 나무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요정은 항상 같은 조건을 두었다. 진심으로 여겨지는 소원만이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렇듯 부여의 신비로운 나무 요정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고 서로 간의 믿음과 우정, 사랑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도 부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나무를 찾아 자신만의 특별한 순간을 기원하곤 한다. 신비로운 나무와 요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아름다운 도시인 나주에서는 거대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나주의 산중턱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의 포효 소리는 산을 울리며 들판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매우 크고 위협적이었다. 나주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두려워하며 산 근처엔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주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호랑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왜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궁금했다. 다른 사람들은 호랑이를 단지 무섭고 사나운 동물로만 여겼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그 호랑이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여름날 민수는 결심을 하고 산으로 향했다.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호랑이를 만나보기로 했다. 산에 오르는 동안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떡과 고구마를 바구니에 담아갔다. 그는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의 소굴을 발견했다. 호랑이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늘어져 있었고 민수가 가까이 다가오자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민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공손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호랑이님. 저는 나주 마을에서 온 민수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처음에는 경계심에 민수를 바라보았지만 소년의 용감함과 진심이 느껴졌는지 포효하지 않고 눈을 반짝였다. 민수는 호랑이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가져온 떡과 고구마를 바구니에서 꺼내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호랑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는 떡을 한 입에 삼켰다. 이렇게 민수는 호랑이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서히 그와 교감을 쌓아갔다. 민수는 호랑이에게 마을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 이유를 묻자 호랑이는 사람들 때문에 아끼는 새끼들을 잃었다고 슬퍼했다. 이 사연을 들은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호랑이의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고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호랑이의 영역을 존중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호랑이 역시 더 이상 마을을 위협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민수의 지혜로운 중재 덕분에 나주 마을과 호랑이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다. 지금도 나주 사람들은 민수와 호랑이의 이야기를 전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평창이라는 아름다운 고장에서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과 그 산 아래로 펼쳐지는 푸르른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마법의 힘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곳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호수 주변의 숲속 깊은 곳에는 눈꽃 여신이 살고 있었고 그녀는 겨울이 오면 온 세상을 아름다운 눈꽃으로 덮어 황홀한 경관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평창의 겨울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지녔으나 동시에 외로움을 느끼던 용이 이 지역을 지켰습니다. 이 용은 인간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을 피해 홀로 이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용은 평창의 호수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진정으로 지역을 보호하는 수호자였습니다. 용과 눈꽃 여신은 서로 다른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지만 차츰 서로의 고독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신은 용에게 그녀의 마법으로 만들어낸 눈꽃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시간을 함께 보냈고 용은 여신에게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둘은 서로가 지닌 외로움을 어루만지며 점점 더 깊은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호수의 마법을 노리는 나쁜 마법사가 이 지역에 당도하게 되었고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호수를 장악하고 그 마법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숲속을 배회하며 길을 찾았습니다. 이를 눈치챈 눈꽃 여신과 용은 함께 힘을 합쳐 그 마법사를 막아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법사가 호수 근처에 접근하려던 순간 눈꽃 여신은 그녀의 모든 마법을 사용하여 거대한 눈보라를 일으켰습니다. 눈보라는 모든 것을 삼킬 듯한 회오리가 되었고 이 사이에 용은 자신의 날카로운 포효로 숲을 울리며 마법사를 몰아냈습니다. 그 마법사는 눈보라 속에서 방향을 잃고 두려움에 빠져 결국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용과 눈꽃 여신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평창 지역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눈을 통해 마법의 여신과 수호의 용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호수는 여전히 푸르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아줍니다. 호수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했던 용기와 우정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창의 마법 호수 눈꽃 여신과 용의 전설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 전 백제의 고도였던 부여에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백마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 지역에는 백제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동화가 존재한다. 옛날 옛적 백제의 왕궁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미모와 지혜는 백제 전역에 퍼져마는 이들이 그녀에게 구원하러 왔으나 공주는 자신의 인연을 기다리며 결혼을 미뤄왔다. 그런 공주에게 어느 날 북쪽의 고구려에서 사신이 찾아왔다. 그는 고구려의 왕자였다. 고구려 왕자는 백마강을 따라 부여에 도착했을 때부터 강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공주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서로의 신분과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인연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애처롭게 만들었다. 공주와 왕자는 백마강을 자주 따라 산책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별의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이었다. 두 나라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백제와 고구려는 오랫동안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백제의 신하 중 한 명이 공주와 고구려 왕자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고 백제의 왕은 공주가 적국의 왕자와 사랑에 빠진 것을 알게 되어 크게 분노했다. 왕은 공주에게 더 이상 그를 만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공주와 왕자는 몰래 도망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백마강에 빛나는 눈부신 달빛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강을 건너 도망치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이 강을 건너려던 그 순간 백제의 군대가 그들을 뒤따라왔다. 고구려 왕자는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백마강의 급류에 몸을 던져 적군과 싸웠다. 왕자는 결국 강이 물결 속에 사라졌고 공주는 그를 따라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백마강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들의 사랑을 품으며 흐르고 있다. 사람들은 백마강이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끝없이 흐른다고 믿고 있다. 지금도 백마강을 따라 산책하다 보면 가끔씩 공주와 왕자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릴 때가 있다고 전해진다. 부여에서는 백제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전설이자 불후의 사랑 이야기로의 이야기를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다. 어쩌면 그 전설 속의 공주와 왕자는 먼 옛날 다른 세상에서나마 행복하게 함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